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냐면, 그 501페이지 요 양가로 10번 가산세 가산금을 별표에 3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503페이지 11번 징수방법 있죠? 징수방법. 여기에 별표시 또 큼지막하게 하나 해놓고요. 요 징수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기초과정부터 배웠어요. 이것도 11월부터 계속 배운 거예요. 이 징수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소개하면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봅니다. 특히 아직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었던 분들은 징수 방법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뒤에 강론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표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세를 구합니다. 산출세를 구하고 그럴 때 산출세 구할 때 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표를 누가 결정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과표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납세무자든 과세권자든 곱해주고요.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세금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요.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는 거지,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또 어떤 세금은 과세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있죠.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세금 계산해서,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에 따라 징수 방법 달라진다고 그랬고, 자, 위에 봅니다.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가 따른다? 가산세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어떤 때 적용되는 거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 보시면 납세무자가 아니라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이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그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구별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뭐고?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고요?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인은 구별 못해도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위 같은 경우를 보면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 납부했었는데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납세무자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다시 계산한 이 세금에다가요,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이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다시 과표 결정을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여기다가 20만 원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요.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서,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또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했다. 납부기한 내.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가산세 적용되지만 이렇게 가산금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요. 또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세금은 납세무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일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원칙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고, 또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당연하죠, 여러분.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가산세,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 이 징수 순서상 보세요.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서 이렇게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어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예요. 이렇게 해서 자, 더 있지만 요것만 딱 알아두시죠. 답고는 지장이 없어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취득세, 예? 등록면허세,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신고납부합니다. 물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재산세요.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요.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이렇게 해서 더 있지만 자동차세나 균등분 주민세 같은 애들도 고유소가 날라오죠. 더 있지만 얘네들만 딱 기억하면 돼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다는 거. 자, 재산세,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얘도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사는데 납세문자 고지서 딱 보고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사는데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기초과정에 배운 건데, 재산세 여러분 올해 여름에 이제 재산세, 다음 달에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진짜 여보, 엄마, 아버지, 올해부터는 내가 중개사 공부하니까요. 내가 세법 공부하니까 내가 우리 집 재산세 계산할게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종부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요. 상속세, 증여세. 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도 역시 정부 부가가세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기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납세문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관할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가세는 세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더 있지만 이렇게요.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국세는요, 종부세 말고도요, 신고납부 선택할 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원래 신고납부하는 국세,
소득세요.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을 빼놓고 웬만하면 그냥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납세 고의소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고의소 날라올 때 나쁘게 않네 미납부하면 가산금입니다. 그럴 때 가산세와 가산금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가산세를 보세요, 여러분들. 기초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웬만한 분들은 필기가 다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봅니다. 또 가산세를 설명드리면 가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가산세 특징은 먼저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이게 가산세고요. 가산세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3억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자, 근데 아까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켰잖아요.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내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120만 원 내라고. 근데 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가산세 종류를 소개해드리면 가산세 종류요. 가산세는 여러분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60일에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한도 내에서. 자,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보세요. 의무위반의 종류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하는데 40%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40%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 20%는 그냥 신고기한 내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예요. 100만 원이면 미납부세액이 무신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20%니까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소신고했을 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10% 정도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40%고 이렇게 해서 의무위반에 적용됐더라 40, 20, 10%는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요 얘기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세요. 거기 502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501페이지부터 보니까 양가로 10번 가산세 가산금에서 가산세입니다. 세법이 규정한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 밑줄이죠.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옛날에 포함한다고 나온 적도 있지만 502페이지 봅니다. 가산세, 세목별 가산세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그냥 무신고 가산세 이시 과소신고 10%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요거 그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다가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40%에다가 또 복잡해요. 과소신고분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세액을 뺀 금액의 10% 해당되는 요거 10%를 구해서 합한 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가산세인데 이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40, 20, 10% 부정부신고 40, 부정과소신고 40%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납부불손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지연 일수 곱하기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감안해서 정하는 이자율이 현재 0.025%거든요. 1십만 분의 25. 요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곱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똑같은데 40, 20, 10%. 근데 납부지연가산세란 말이 나오죠. 여기 어떤 얘기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돼서 이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기장불성실가산세는 그냥 참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은 가산금 규정까지 보고 제가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산금 한번 봅니다. 502페이지요, 가산금. 얘는 국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국세 납부기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국세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되냐? 지방세로요.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세를 지우고 지방세로 고칩니다. 지방세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지웁니다.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어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자는 때 국세징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 징수법이요.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지방세 징수법. 국세를 지웁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고지세액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걸 일반가산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납부기한 경과하고 계속 안 내면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부과 목적을 보면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그 다음에 부과 근거는 이제 지방세 징수법이고요. 부과 금액은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깔아놓고요. 503페이지 맨 위에 숫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체크고 밑줄이고 3% 깔아놓고 하루만 딱 지나면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었는데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 60개월까지요. 그래서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요거 60개월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중과상금은 몇 개월? 60개월입니다.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0개월이에요. 그래서 0.75% 곱하기 60 하면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45%예요. 일반가상금 3%가 합치면 체납세액이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 국세는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워버려요.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국세 100만 원 지워버립니다. 지방세만 남겨놓으세요. 중과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아요.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산금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우고요. 뭐 사진 찍으실 분이 있으실래나? 이거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린 건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하시고 없어요?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치 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 됐어요. 그럼 여기 지웁니다. 여기 지우고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산금에 관한 얘기를 여기 한번 봅니다. 자, 가산금은 어떤 거냐면 가산금은 자 한번 봅니다. 가산금은 아까 가산세 소개해 드렸고요. 가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은 어떤 거냐? 가산금은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릴게요. 같이 개정내용까지.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해놓으셔야 돼요. 지방세 가산금.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지방세 가산금 규정을 보면 먼저 일반 가산금이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일반적인 가산금. 학자들이 나눈 건데요. 고지세 기준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요. 체납세액에 3% 깔아놓습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3% 일단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요.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가산금, 중가상금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인데 납기 후 납부기한 지나서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매
아이고, 제가 특징을 소개를 안 했는데, 특징은, 뭐, 가상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기 잠깐 보실래요? 가상금의 특징을 보면, 가상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요거 가상금이고요. 특징을 먼저 깔아놓고 써야 되는데, 일단 한번 봅니다. 얘는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을 부과하고요.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일반 가산금 종류를 보면 일반 가산금 3% 깔아놓고 중가산금은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요. 매 1개월 경고하시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이게 0.75%씩이에요.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자, 근데 끝까지 버티면 60개월, 6개월이 아니라 60개월에 한해서 5년이죠? 5년.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 적용돼요. 그러니까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은 토탈에서 일반 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최대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과상금 적용할 때요.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 30만원 미만일 때는 30만원 미만이면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아요. 30만원 미만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30만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해요.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말로 할게요. 뭐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고지서에 재산세 같으면 이제 재산세 고지서에 이렇게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랑 납기가 같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어요. 나란히 적어서. 그럴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세목별로. 세목별로 같은 고지서에 2개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인지를 세목별로 판단해요. 세목별로 판단. 이런 것도 있고,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갖다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국세가 신설이 됐어요. 한번 봅니다. 종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금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상금이죠.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아까 보세요.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얘도 보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러면 뭐야 이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떨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어떨 때는 가상금이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가상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헷갈려요. 그리고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보세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2020년 개정세법 납부지연가산세. 자, 납부지연가산세는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간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그럼 3%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가 적용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종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거냐면 얘는 종전의 가상금 규정과 종전의 가상금과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통합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납부지연가산세. 그래서 국세에서는 가상금 규정이 삭제됐어요. 지방세는 있는데 국세는 삭제됐어요. 지금 국세는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납부지연가산세요. 그래서 종전에 3% 가상금 적용되던 거 이게 왔잖아요.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거 왔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 그래서 이렇게 1일 0.02%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고지서를 통해 징수, 이거는 납세 고지서를 징수할 때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만 요거는 3%가 적용돼요. 그냥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3% 적용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 원래 이게 온 거기 때문에 가산금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양도소득세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이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종부세 할 때도 했었는데 또 한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먼저 종부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냐.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자, 금방 배웠잖아요. 정부 부가가세하고 또 우리가 이미 또 종부세 할 때도 지난 순환에 배웠고요.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예요. 관할 세무상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해요.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만약에 세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잖아요. 납부기한 내 미납부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미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종부세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종전에 국세에서 중과상금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의 중과상금 규정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그냥 자, 종부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해요.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면 일단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입니다. 근데 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날라온 거 시동이 버리고, 그럴 때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그러면 종부세는 얘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문서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고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돼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기한 내에.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그럴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세가 납부지연가산세,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국세는 이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는데 종부세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있잖아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얘는 처음에 종부세는 정부부가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될 때는 이렇게 3%가 적용되잖아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적용되면, 하루 지나면. 근데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양도세는 신고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한다. 자,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의무위반에 적용되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였는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0.025%씩 적용됩니다. 1심마무리 25. 그럼 차이점을 보세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불성실 때,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이렇게 4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5%고 종합부동산세처럼 국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국세는 자, 정부가 살 때 납부기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는데 자,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5%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원래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럴 때만 이제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 한해서만 3%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도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종전하고 똑같아요. 요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뀐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원래
가상금 규정이 적용됐었어요. 고시설통 징수할 때. 그럴 때 가상금 3% 깔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지방세처럼 0.75% 중가상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적용됩니다. 납부정가산세가.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납부정가산세가. 자, 이렇게 해서 국세 개정된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니까 양도소득세 니은번에 납부지연가산세, 그러니까 기업권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고, 예?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한다 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는 지금 종부세는 얘기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없는데, 자,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상금 규정은 이제 지방세만 있는 거지, 국세는 가상금 규정이 삭제가 되고 이제 삭제가 되고 납부불성가산세는 통합돼가지고 납부지연가산세로 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국세, 지방세, 가산세 감면 그래가지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라는 걸 한번 볼게요.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자, 시간이 제가 요거 가산세 요 기한후신고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요거 감면에 관한 것은 뒤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오늘은 요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까지만 하고요. 예, 나중에 제가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는 올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이런 것들, 뭐 조세 분류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서류 송달 503페이지 1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가산세 감면, 즉 기한후신고라는 것과 수정신고라는 거, 요것도 2020년 올해 개정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더워가지고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더워서. 그래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문제, 기출문제지, 양도소득세 문제를 쭉 풀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하이라이트는 양도소득세 기출문제를 쭉 풀어드린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총론 넘어와서 오늘 조세총론에서 물납, 분할납부, 납부이행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징수 방법, 가산세, 가상금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징수 방법, 가산세, 가상금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수 방법, 자, 특히 여러분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개정된 거, 어떻게 종부세하고 양도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요거를 오늘 싹 숙지를 하시면 돼요, 이론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면 이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오늘 여기서 요걸 자꾸 어려워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지금 막 인강 수강생들이 막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징수 방법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과정부터 해가지고 가산세, 가상금 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요걸 오늘 정리를 잘 하시면 그러면 학습 목표 성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